안녕하세요. 하우보다 Y가 중요한 질문 메이커입니다. 어릴 적 병원은 가기 싫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주사기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 기억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도 병원은 그다지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몸이 안 좋거나 검진을 받거나 예방주사를 맞으러 병원을 가도 최대한 빨리 병원을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 의사에게 자세히 묻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의사가 묻는 말에 간단히 대답하고 의사가 해주는 말에 네 라는 대답만 계속하고 빠르게 나오기 일쑤입니다. 헤어숍도 불편한 곳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에 알아서 해주세요 혹은 짧게 잘라주세요 라는 답변만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헤어 디자이너는 머리 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묻고 알아서 잘라줍니다. 이런 문답을 계속하기 싫어 새로운 곳을 잘 가지 않게 됩니다. ISTJ라 내향적인 성향이 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헤어 디자이너였던 어머니가 제 머리를 해줄 때마다 조용히 하라고 했던 기억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원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아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에게 몸 상태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방을 받지 못해 병이 오래 갈 때도 있습니다. 헤어숍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한 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해당 분야에 관심이 없는 경우입니다. 헤어 스타일링에 대한 니즈가 없는 경우 머리 모양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짧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심은 있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적은 경우입니다. 크롭컷, 스왓컷, 댄디컷, 투블럭 댄디컷, 투블럭 상고컷, 스포츠, 아이브리그컷 등 남성 커트에도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예인 누구와 비슷하게 라고 말하거나 사진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이 나와 어울릴지 상상되지 않는다면 이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관심과 지식은 있지만 소심한 경우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아예 하지 않거나 빙 둘러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원하는 것과 실제 벌어진 일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는 헤어숍만 가는 저도 급할 때는 종종 새로운 곳을 가게 됩니다. 꽤 오래전 어쩌다 방문한 헤어숍에서 만난 두 명의 헤어 디자이너는 다른 디자이너들과 좀 달랐습니다. 알아서 짧게 잘라주세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손님은 투블럭 컷이 어울릴 것 같아요. 커팅 후 흡족해하는 디자이너가 말한다. 다른 곳에 가더라도 투블럭 컷으로 잘라주세요라고 말하세요. 그 당시 저도 투블럭 컷으로 정리한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른 헤어숍에서도 투블럭 컷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기까지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상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투블럭 컷이 어울린다는 것은 내가 찾은 것은 아닙니다. 헤어 디자이너 두 명의 권유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패션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도 다양한 시도와 실패 끝에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 익혀야 합니다. 그것이 투블럭 컷이라는 용어가 되었건 사진이 되었건 간에 상대가 잘못 해석할 틈이 없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어설프게 되면 마음에 들지 않는 헤어스타일이 나와 안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의 바르고 핵심을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할 내용을 글로 정리해 다듬은 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리허설을 미리 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질문이나 반응에 대해 예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공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것을
남에게 정확히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하는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돌려서 말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좋게 좋게 이야기하기 위해 무심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돌려서 말하는 경우 해석의 여지가 많아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잘못된 전달과 잘못된 해석으로 불만이 커지거나 오해가 쌓이는 것보다 지금 솔직하게 제대로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의도가 다양하게 해석될 때에는 내 해석이 맞는지 역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생산적인 것이야말로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단 하나의 타당한 정의라고 했습니다. 즉,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 그 자체가 인간관계에 필요한 4가지 요소,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자기개발, 인재 육성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하 직원, 좋은 상사로 인식되기 위해 원하는 것을 돌려서 말하는 것보다 생산적인 것, 즉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요구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외군 중에 아파서 근처에 있던 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는 개인 병원이었습니다. 제 앞에 환자는 어린아이였고 그 아이의 엄마는 진료실을 나가는 순간까지 의사에게 질문을 했고 의사는 웃으며 답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궁금한 것들을 나가면서까지 물어봤습니다. 반면 저는 의사의 질문에 답변만 하고 나왔습니다. 의사는 계속 묻는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제대로 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원하는 바를 찾으셨나요? 못 찾았다면 찾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다른 이에게 이야기하는 게 힘드신가요? 공헌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